세계 테니스 선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테니스 인물백과. 오늘 저희가 알아볼 선수는요. 테니스계에 유독 부족한 아시아인들의 자부심이었던 선수입니다. 바로 나오미 오사카인데요. 레딩님이 나오미 오사카를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나신다고요? 네, 제가 아마 나오미를 처음 본 것이 2020년 US 오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을 쉬고 하루 종일 TV에서 US 오픈만 보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TV를 보는데 웬 동양인 여자 선수가 서양인 여자 선수들을 다 패고 다니는 거예요. 네, 참고로 2020년은 나오미 오사카가 2018년 US 오픈을 우승하고 두 번째로 우승한 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우승 엔딩이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동양인인데 피부가 좀 까만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서 저 선수는 동양인인가 했는데 저는 야외에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피부색이 저렇게 까매졌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한국 선수들도 보면 야외에서 훈련하니까 피부가 많이 타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어린 그 여학생들 유소년 여학생들 테니스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같이 친 적이 있었어요. 훈련하는 거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걔네들이 다 혼혈인 줄 알았어요. 너무 타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혼혈은 전혀 아니었고 그냥 한국 사람이었는데 너무 많이 탄 거죠.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해서. 저는 오사카 나오미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오미 오사카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IT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오미 오사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름은 오사카 나오미 또는 나오미 오사카로 영문식으로 부르고요. 생년월일은 97년 10월 16일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오사카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네. 나오미 오사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성이 오사카인데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오사카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성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레딕 리처럼 나오미 오사카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름이고 오사카 성이라는 거죠. 오사카의 아버지는 IT 출신 미국인 레너드 프랑수아인데요. 두 사람은 레너드가 일본 홋카이도로 여행을 와서 만났고요. 그러니까 나오미 오사카의 어머니는 홋카이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후 언니 마리 오사카와 나오미 오사카 4명이서 일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학생일 때 아이를 둘 낳은 거잖아요. 네, 그런 이유로 엄마 타마키 오사카는 자신의 성을 딸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내 가족은 오사카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레딩 전래동화 스타일이네요. 네. 전래동화 스타일로 그러던 어느 날 아빠 프랑수아는 리차드 윌리엄스 그러니까 유명한 윌리엄스 자매의 아버지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됩니다. 테니스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세레나 비너스 윌리엄스의 아버지가 딸들을 훈련시켜서 1999년 US 오픈 우승을 휩쓰는 것을 본 오사카 나오미의 아버지는 온 가족을 데리고 무작정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9년 US 오픈 여자 단식 우승자는 세레나 윌리엄스이고요. 여자 복식 우승자는 비너스 세레나 윌리엄스였습니다. 특히 복식조는 우승까지 단 2세트만 내주며 우승을 하는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세리 퀴즈에 이은 윌리엄스 퀴즈가 오사카 나오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어쨌든 오사카 가족은 미국의 롱아일랜드로 이주를 해서 두 딸에게 테니스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롱아일랜드는요, 그 뉴욕의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US 오픈 아서에시 스타디움이 있는 그쪽 지역 롱아일랜드라고 하는데요. 뉴욕은 근데 테니스 치기가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겨울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나오미는 9살이던 2006년 미국의 플로리다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네,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플로리다는 미국 최대 스포츠 그룹 IMG 그룹이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느낌인데요. 이 IMG 그룹을 만드신 분이 닉 볼리티에리라고 전설적인 테니스 코치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나오미는 플로리다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퍼블릭 코트,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남물이나 목동 같은 공공 테니스장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낮에는 훈련 받고 밤에는 학교 대신에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학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약간 그러면은 나오미 오사카도 딱히 그렇게 부유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IT 출신의 일본으로 이민 온 흑인이었고 또 어머니도 홋카이도에서 그렇게
엄청난 무슨 이렇게 재력 있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미 오사카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일본 테니스 협회죠. JTA, Japan Tennis Association, JTA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테니스 협회에서도 나오미 오사카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이미 미국에는 테니스 유망주가 넘쳐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사카 자매에게는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나오미 오사카는 일본인 국적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유망주를 누가 채가냐가 사실 중요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때 당시만 해도 그 비너스 세레나 윌리엄스 자매 때문에 여자 테니스 풀이 굉장히 넓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오미 오사카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만큼의 여유는 없었던 거죠. 외국인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다르게 본 거죠. 그때 당시에 니시코리 K가 플로리다에서 이제 그 훈련 세션을 하고 있었고 네네. 나오미 오사카도 아버지는 그 외국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고 얘도 일본 국적이니까 일본 테니스 협회에서는 나오미 오사카에게 지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본이라는 좀 배타적인 사회에서 좀 편히 지내라고 어머니 성을 쓰게 하고 일본 국적을 따게 된 것이 네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굉장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나오미 오사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여러 아카데미에서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공공 테니스장에서 이제 시설 좋은 테니스 클럽에서 가가지고 잘하는 선수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오사카 자매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니어 선수들이 ITF 서킷 랭킹 포인트를 가지는 것에 비해 나오미와 언니 마리 오사카는 ITF 주니어 서킷에 참가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 추측에 따르면 일명 레딕피셜 불우한 어린 시절에 투어를 갈 비용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쵸. 2주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나오미 오사카가 WTA에 데뷔한 건 몇 년도인가요? 네, 프로 선수가 된 것은 16세이고요. 여기서도 나오미 오사카는 국적의 이점을 톡톡히 활용합니다. 보통 자국에서 열리는 WTA나 ATP 대회에서는 자국 선수 중에서 랭킹이 부족한 선수에게 와일드카드를 줍니다. 올해 저희가 WTA 그 서울 오픈 했었잖아요. 250. 네네. 작년에 백단 선수도 와일드카드를 받았었고요. 올해도 백단 선수가 와일드카드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 자국 선수한테 랭킹 낮아도 그렇게 부여를 해요. 근데 일본에서도 WTA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 나오미 오사카가 그 와일드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그 나라의 테니스 협회에서 그 선수를 그 선수를 지목해가지고 좀 키워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근데 나오미 오사카가 일본에서 다양한 WTA 대회 와일드 카드로 꾸준히 출전하면서 랭킹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에는 144위로 한 해를 마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랜드슬램 출전 마지노선이 112 정도라고 보면요. 나오미 오사카는 프로 데뷔 첫 해에 랭킹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나오미 오사카는 2016년 초 오스트레일리아 스윙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100위를 돌파했고요. 연이어 열린 호주 오픈에서 스비톨리나를 꺾는 듯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선샤인 더블로 풀리는 캘리포니아 오픈, 마이애미 오픈에서 와일드카드를 받으며 랭킹을 끌어올렸고요. 결국 랭킹 50위를 돌파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 2년 만에 랭킹 50위를 돌파한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주니어 시절에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지만 나오미 오사카의 재능만큼은 진짜 확실했던 것 같은데요. 201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2017년 나오미 오사카는 랭킹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랭킹이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게 1년 동안 랭킹 포인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적을 냈다는 것을 의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념비적인 일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바로 여자 테니스를 10년간 통치한 세레나 윌리엄스에게 승리를 거둔 것인데요.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이게 미국 선수들의 특징이긴 한데 미국 선수들은 보통 하드코트에서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드코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미국 선수랑 러시아 선수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나오미 오사카도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 쳤기 때문에 하드코트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가져갔지만 잔디와 클레이 시즌에는 죽을 수며 확실한 약점을 드러내며 패배를 했습니다. 보통 미국 선수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 하면 하드코트니까요. 그에 비해 유럽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코트에서 많이 치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페인만 해도 대부분 클레이 코트이고 영국은 잔디 코트가 많고요.
프랑스는 하드코트가 많은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어릴 때 그 경험이랑 또 개인의 선호도도 중요하긴 하겠죠. 어쨌든 잠깐의 재정비 시간을 가진 나오미 오사카는 2018년부터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변화가 사샤 바진 코치를 영입한 것인데요. 이 사샤 바지는요 독일의 테니스 코치입니다. 남자 코치고요. 원래는 세레나 윌리엄스의 메이저 타이틀을 여러 개를 함께한 그 세레나 윌리엄스의 히팅 파트너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미 오사카가 사샤 바지를 영입하면서 코트 안에서 긴장감을 내려놓는 법, 또 다른 선수를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멘탈로 이기는 방법 이런 거를 배웠다고 하죠. 그 결과로 첫 번째 그랜드슬램 호주 오픈에서 바로 나타났는데요. 바로 호주에서 극강의 포스를 보여주던 애슐리 바티. 지금은 은퇴했는데 그 호주 선수죠. 애슐리 바티를 잡고 그 애슐리 바티를 탈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인디언 웰스에서 우승을 하고요. 마지막 10월달에 US 오픈에서 세레나 윌리엄스를 잡아내며 우승을 했습니다. 네, 17번 시드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와 20번 시드 나오미 오사카 선수의 2018년 US 오픈 결승 경기를 짧게 리뷰를 해 드릴 텐데요. 1세트는 거의 뭐 나오미 선수가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를 거의 제압하다시피 해서 맞죠? 네, 경기가 게임 스코어 6대2로 나오미 오사카 선수의 승리였고요. 거의 뭐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가 손도 뭐 못 쓰고 서브면 서브, 뭐 스트로크 거의 다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단 2번의 브레이크를 이제 해내면서 1세트를 나오미 오사카 선수가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 브레이크를 2번 한 그 상황도 한 번은 이제 세레나 선수가 더블 폴트를 했고요. 한 번은 백핸드 스트로크가 네트에 걸리면서 브레이크를 허용하게 됩니다. 1세트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문제 2세트인데요. 네, 이제 0대1 나오미 오사카 선수의 서브 상황인데요. 이제 서브를 넣기 전에 체어 엄파이어가 이제 코트 바이올레이션을 주죠. 네, 경고를 맞습니다. 줍니다. 왜요? 네, 코칭을 했다고 경고를 주죠. 오. 뒤에 이제 윌리엄 그 화면에 보면 세레나 선수가 잠깐 그 코치 그 플레이어 박스를 쳐다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체어 엄파이어가 이제 코트 바이올레이션 코칭에서 이제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 선수가 나는 코칭을 받지 않았다. 절대 받지 않았다. 되게 억울했어요. 네, 받지 않았다고 이제 조금 항의를 하게 되죠. 네네. 근데 그 뒤에 화면을 보면 이때 코치가 모라토글루죠. 네네. 네, 모라토글루 코치가 손으로 이렇게 코치하는 게 나와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체어 엄파이어가 경고를 줬고, 네 그때는 이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네. 네, 잘해서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줘서 자기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이제 체어 엄파이어 이제 끝내고 이제 2대1 오사카 선수 이제 나오미 선수의 서브를 브레이크를 합니다. 세레나 선수가. 그래서 맞아요. 3대1로 이제 앞서게 되고 난 뒤에 다음 세레나 선수의 서브를 이제 다시 이제 오사카 선수가 이제 브레이크를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라켓을 부셨어요. 브레이크를 바로 당하고 윌리엄스. 세레나 선수가 라켓을 이제 바로 집어 바닥에 던지면서 라켓을 부셨습니다. 오. 근데 이때 또 앞서에 이제 경고를 받은 게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때 또 체어 엄파이어가 경고. 네 경고를 줍니다. 라켓을 부셨다고. 네. 근데 2번을 경고를 받게 됐어요. 네네. 네 이때 이제 체어 엄파이어가 포인트 한 점을 이제 내주는 경고를 줍니다. 아. 네, 근데 다음 서브가 이제 나오미 선수의 서브인데 네. 이제 15 러브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오미 선수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항의를 하게 되죠. 네. 내가 라켓 던진 거는 경고를 인정한다. 네. 근데 앞서 받은 나는 코치 절대 받지 않았다. 음. 내 딸의 이름을 걸고 나는 절대 맹세코 음. 코치를 받지 않았다고 이제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네네. 네. 딸까지 걸었어요. 네, 항의를 하는데 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러브 15로 이제 15 러브로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세레나 선수가 이제 항의를 하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됐고 이제 오사카 선수가 그 경기를 이겼고요. 이제 4대 3인 상황 이제 3대 3인 상황에서 이제 세레나 선수가 이제 서브였죠. 네네. 이 상황에서 또 다시 브레이크를 당해요. 네, 브레이크를 당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쉬는 시간이죠. 중간 휴식 타임에 격렬하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나는 나는 코칭 받지 아, 않았다. 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포인트를 이제 졌으니까. 한 포인트를 받는 상황까지 일어났으니까 네네. 그래서 격렬하게 이제 항의를 하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내 포인트를 도둑질했다. 심판한테. 네, 당신은 도둑이다. 오. 진짜 격렬하게 항의를 그 다음에 했어요. 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너는 앞으로 내 경기 전혀 절대로 네. 너는 심판 못 볼 거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나오미 오사카 입장에서 왜 둘이 싸우지? 나랑 지금 싸워야 되는데. 지금 약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되게 네.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나랑 먼저 윌리엄스가 싸워야 될 사람은 나 바로 네. 오사카인데 왜 코치와 싸우나? 약간 뭐 이런 왜 그 쉐어엄파이어와 싸우나 이런. 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엄청났어요, 네. 진짜. 근데 이때 이제 항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체험페어가 또 한 번의 경고를 주게 됩니다. 또 항의했다고. 네, 항의를 격렬하게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이제 체험페어를 모독했다는 모욕했다는 이 페널티를 이제 주면서 그때 이제 경기 운영 위원까지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가 막 울면서 막 나는 지금 공정하게 지금 하지 않았다 이 경기가 심판이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나는 네. 지금 여자라서 그러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면서 근데 게임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페널티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4대3에서 오사카 선수의 이제 서브인데 네. 게임 페널티를 받게 돼서 네. 이제 오사카 선수가 점수를 이제 또 얻게 된 거죠. 5대3이 돼서 네네. 이제 5대3에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가 이제 서브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서브를 이제 지켜냈고 그다음에 이제 오사카 선수가 자기 서브도 지켜내면서 이제 6대4로 2세트도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서 게임 스코어 6대2, 6대4,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2018 US 오픈 우승을 나오미 선수가 차지하면서 자신의 첫 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이제 일본 선수로서 최초로 이제 그랜드슬램 우승을 또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솔리님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이게 우승을 결국 나오미 오사카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러니까요.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에 근데 세레나 윌리엄스의 위치라는 것이 1999년에 여자 선수로서는 그쵸, 뭐 레전드인데. 최고의 업적을 이제 23번째, 4번째 우승을 하냐 못하냐 지금으로 치면 거의 페나조를 다 합친 정도의 그 정도의 포스였는데 그걸 나오미 오사카가 꺾은 거거든요. 근데 나오미 오사카가 정작 자기가 잘못한 건 없고 우승을 했음에도 모든 관중들이 나오미 오사카를 손가락질을 합니다. 네가 그 우승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지금 심판이 너를 밀어줘서 네가 우승하고 너는 우승자가 아니고 너는 패배자고 이런 식으로 막 온갖 욕설을 그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그런 거를 듣게 돼요. 물론 나중에 세레나 윌리엄스가 우승자는 나오미 오사카고 나오미 오사카는 잘했다 이렇게 좀 두둔을 하는데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빌리진 킹 그러니까 US 오픈이 네네네. 열리는 그 대회장이 4만 명인가가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에요. 네네. 그 사람들이 다 나오미 오사카를 욕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한 어떤 압박감이나 좀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나오미 오사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나오미 오사카가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시달리게 됩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네. 이 경기를 보자면 여자 경기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강력한 힘 대결이 시원시원했던 그렇죠. 결승전 경기였고요. 나오미 선수가 힘하는 네네. 힘하면은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말하는데 이런 세레나 선수를 더 큰 힘으로 압도하면서 승리를 가져간 것 같고요. 반면 세레나 선수는 홈 경기 2점에 관중 모두가 진짜 거의 모두가 세레나 선수를 응원하는 유리한 환경이었는데 경기 내내 뭔가 조급해 보이고 나오미 선수의 힘에 완전히 제압을 당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게 여러 범실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 또 정말 투어도 오래 했고 우승 횟수도 어마어마한 레전드 선수인 대단한 선수임은 분명한데 그에 걸맞지 않은 언행과 행동으로 자멸한 게 아닌가. 되게 지금 테니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꽤 오랫동안 회자가 될 만한 추태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미 오사카는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잘한 거예요. 이긴 네. 거잖아요. 이때가 네. 이제 나오미 오사카의 첫 번째 전성기라고 근데 봐야죠. 경기를 보면 누가 봐도 나오미 선수가 압도합니다. 힘에서 그러니까 거의 여자 선수에서 힘으로 탑을 찍는 선수가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인데 네네.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틀어 잠굽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 이게 세레나 윌리엄스가 일부러 이제 좀 흔들려고
그런 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네. 흔들린 건 자기 자신 아니에요? 아니 그 완전 표정이 당황한 표정. 아 이거 내가 지겠다라는 거의 그냥 오히려 저는 그 경기를 예전에 봤었을 때 와 진짜 세레나 윌리엄스가 불쌍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근데 이제 나오미 선수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진짜 끝나자마자 이제 악수하고 이제 최연패 악수하는데 야유를 계속 보냅니다. 울라 그래 그래서 네, 불쌍해. 그런데 실제로 울었고 근데 마치 그냥 자기가 우승을 뺏어간 그죠. 듯이 이렇게 그런 하니까 상황이 됐어요. 네, 그냥 울면서 그 인터뷰할 때도 울면서 그리고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도 야유를 멈춰달라고 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야유는 본인이 발생 이제 본인이 자초한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나오미 선수가 약간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심해서 그래서 이런 테니스 대회에서 성적도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나게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자기 정신적으로 힘들다라는 거를 국제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런 뭐 정신이 힘든 것과 자기 선수 역량과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야 테니스 선수가 됐으면 그 정도 멘탈을 지켜야지 그것도 못 지키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막 반발하고 그쵸. 막 이랬던 이야기를 네. 근데 저 경기를 보면서 정말 나오미 오사카 선수가 되게 표정도 안 변하고 연신 자기가 뭐 불리한 상황인데도 막 커먼을 외치면서 잘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완전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뭐 죄인이 아닌데 좀 안타까운 진짜 좀 아름답게 끝나고 이제 서로 첫 번째 경기를 그랜드슬램 했는데 우승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망쳐버렸으니 그러니까요. 너무 첫 번째라는 거는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첫 번째는 소중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2018년 US 오픈 우승을 하긴 했는데 놀랍게도 나오미 오사카는 경기력 자체는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2019년 호주 오픈에서도 크비토바를 잡으면서 우승을 하면서 네네. 그랜드슬램을 2회 연속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요.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나오미 오사카의 첫 번째 전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호주 오픈을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사샤 바진 코치 있잖아요. 아까 네네. 독일의 그 코치랑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별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쁜 일로 헤어지는 건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공을 지금 2회나 했는데 네네. 계속 같이 가면은 그 다음에 뭐 다른 대회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의사소통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아마 사샤 바전 코치가 이게 선수랑 코치랑의 그런 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말하는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사샤 바진 코치 좀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고 나오미는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직접 말하는 걸 선호한다. 화법의 차이가 있었다. 그 그래서 화법이 좀 서로 안 답답했나 맞았다. 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코치를 해고를 하면서 이제 조금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보통 선수가 코치를 바꾸면 성적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나오미 오사카도 그렇게 됐을까요? 네, 너무너무 정확하고요. 이게 일단 나오미 오사카는 잔디랑 클레이에서 성적이 안 좋습니다. 롤랑 가로스 윈블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랭킹은 4위로 떨어지고요. 이제 코치를 급하게 바꿨기 때문에 네네. 보통 이제 오프 시즌에 바꾸잖아요. 뭐 12월이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호주 오픈부터 쭉 맞춰가는데 이제 호주 오픈 끝나고 나서 이제 시즌이 한창 진행될 때 코치를 바꿨기 때문에 코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딴 사람 코칭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코치로 앉힙니다. 뭐 옛날에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릴 때 자신을 가르쳤던 아버지를 코치로 선임을 하고요. 혼자서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럼에도 2020년에 두 번째 US 오픈을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 여자 테니스의 강자로 우뚝 떠올랐습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는 인권 운동이 벌어졌었는데요. 솔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이콥 블레이크라는 흑인이 백인 미국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나오미 오사카는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신시내티 오픈에서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마스크에 억울하게 살해된 흑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경기에 출전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2020년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그런 타이밍인데 네. 이제 경기에 들어갈 때 경기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경기 들어갈 때 마스크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 경기마다 그 마스크의 이름을 바꿔서 적었어요. 네네. 흑인들의 이름을 한 명씩 7명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썼는데 이때 이제 나오미 오사카의 그 인권 운동가의 이미지가 씌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스포츠맨이었고 자기가 억울한 거를 그냥 인터뷰에서 말하는 건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나오미 오사카가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쯤에 있었던 일이 바로 블랙 리브스 매터.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청취자님 계실 텐데 유튜브 영상에서 그 왜
흑인 남자 이렇게 수갑을 채우려고 백인 네네네. 남자 백인 경찰이 이제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데 이제 질식사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그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 흑인 운동선수들이 그 국가를 할 때 이제 한쪽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죽은 흑인 시민을 애도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네. 이제 나오미 오사카도 역시 이 블랙 리브스 매터 운동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까 저희가 열심히 이야기했던 2018년 US 오픈의 그 결승전에 그 여파. 트라우마가 오. 트리거가 돼가지고 2021년 이후 이제 정신 건강의 문제를 호소를 하면서 인터뷰를 패스합니다. 근데 이게 인터뷰가 이기든 지든 무조건 의무거든요. 네네. 인터뷰를 안 하게 되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음. 근데 나오미 오사카는 벌금을 내더라도 인터뷰를 안 하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만한 거 아니냐. 그 선수들이 그렇게 운동하고 경기를 하고 나서 팬들은 그 인터뷰를 기다리잖아요. 네네. 근데 나오미 오사카를 또 욕을 했어요. 너 너무 오만하다. 그런 거를 인터뷰를 안 하면 어떡하냐. 근데 나오미 오사카는 아무 대응하지 않고 그냥 벌금을 계속 납부를 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15,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오미 오사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점점. 네네. 그러니까 관중들이 계속 야유를 해가지고 경기 중에 눈물을 흘리는 이제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되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몇만 명의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면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나오미 선수는 좀 조용하고 소심한 편으로 유명하죠. 네, 약간 샤이한 느낌의 선수고요. 자신의 감정을 좀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속으로 삭히는 것을 좀 더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일본적인 동양적인 선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나오미 오사카는 2018년 US 오픈 결승전 이후에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밝히면서 2022년 무기한 휴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나오미 오사카의 스토리는 넷플릭스 정상에 서서라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선수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나오미는 임신을 발표했다고요? 네, 원래도 이제 나오미 오사카가 2018년 이제 결승전이나 이게 경기를 할 때 자신의 그 코칭 박스에 가족이라든지 남자친구 이렇게 앉는 거는 이제 꽤 유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코르데 뭐 선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코르데 래퍼라고 할까요? 이제 코르데님 근데 선배님, 네. 예. 코르데가 이제 앉아갖고 응원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봤는데 네네. 2019년부터 이제 미국 래퍼 코르데와 사귀기 시작한 나오미 오사카는 제가 이제 코르데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노래를 몇 개 들어봤습니다. 네네. 대표곡 R&B 코르데의 대표곡 R&B 네. 미디어 템포의 트랩 장르의 힙합곡입니다. 네. 자신이 잘 나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곡이고요. 네. 슈퍼라는 곡 분배 장르입니다. 역시 자신이 잘 나가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CD 사면 앞에 종이에 이런 거 써 있었는데 분배 뭐 이런 거 네, 트랩 그쵸,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네,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음악평론가 임진모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고 네.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 느낌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코르데 힙합 꽤 들을만 합니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나오미와 코르데는 2023년 1월에 초음파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임신 사실을 밝혔고요. 딸을 낳아 육아 중인데 이 딸이 토끼띠네요. 제 레딕 주니어와 동갑이 되겠습니다. 네, 예, 깨알 정보였고요. 네. 네, 이후 나오미가 출산복을 이제 하고 복귀를 선언을 했죠. 이번 호주 오픈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현재 나오미 오사카의 랭킹은 596위. 거의 1년 넘게 투어를 쉬었기 때문에 모든 투어 점수가 삭제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랜드슬램은 거의 120위 정도까지 참석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참가 거리가 먼데 이게 임신, 뭐 출산, 또 부상 이런 선수들을 위한 그 프로텍티드 랭킹 제도가 있습니다. 그 랭킹, 스페셜 랭킹을 적용해서 올해 호주 오픈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페셜 랭킹은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대회에 불참한 선수가 직전 랭킹의 평균을 적용해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부상은 6개월이지만 임신은 3년 동안 그 랭킹을 적용해서 여자 테니스 선수의 육아의 권리를 보장한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4년 나오미 오사카의 복귀전을 호주 오픈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나오미는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경기장에서 자신의 멋진 경기를 보며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솔리님은 나오미 오사카의 복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훌륭한 선수가 투어에 복귀하는 건 테니스 팬으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 다시 나의 커리어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성으로서 이제 굉장히 멋진 일이죠. 자신의 뭔가 커리어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걸 보여주는 또 엄청난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리바키나 사발렌카, 슈비용텍 등 그런 좀 신흥 강자들이 WTA를 좀 주름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미 오사카가 이 경쟁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역시 나오미 오사카처럼 스타성 있는 선수가 투어에 합류하게 된다면 침체되어 있는 WTA 인기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양인 선수가 해외 투어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선수도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오늘 저희 테니스 인물백과는 일본의 테니스 영웅 나오미 오사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선수를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다음 녹음에는 새해니까 새해에 걸맞는 선수를 좀 알아보면 어떨까요? 새해에 걸맞는 선수가 하면 또 누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은 용띠입니다. 네, 저 용띠입니다. 님들 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자입니다. 자. 쥐띠. 네. 네. 띠를 보시나요? 솔리님 무슨 띠인지 모른다고? 나는 자축이면 진성이 중에 뭐였나를 그걸 체크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닭띠입니다. 네. 그 내년이 이제 용띠의 해잖아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벌써 그러니까 저는 태어난 지 3바퀴가 된 거죠. 네네. 그 정도 됐는데 제가 좀 서칭을 해봤어요. 네네. 용띠 테니스 선수가 누가 있나. 네. 근데 마침 세바스티안 코르다 미국에. 근데 네. 잠깐 이게 약간 네. 이게 맞나 싶은데 네. 그 미국도 띠가 있나요? 띠 없나? 모르겠네요. 코르다는 알까요? 자기가 용띠인 줄? 저희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녹음에서는 데르리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운동 집안 코르다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르다에게 너는 용띠입니다를 알려주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You are 있도록 Dragon Belt. 네,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레딕 찬더러 솔리의 더 테니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